베타를 활용해서 ETF 양방향 전략을 만드는 방법, 이런 식으로 ETF에 100% 몰빵하면서 거래를 이어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퀀트 팩터 가이드, 오늘은 베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베타는 시장 대비 주가의 변동성을 나타냅니다. 베타가 1보다 클 경우 시장보다 변동성이 높고, 베타가 1보다 작을 경우 시장보다 변동성이 낮다고 평가하는데요. 예를 들어 왼쪽에 있는 게 코덱스 인버스입니다. 보면 베타가 마이너스 1.01로 나와 있죠. 시장 대비 거의 반대로 움직인다, 1배 정도 반대로 움직인다라는 의미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코덱스 레버리지인데 시장보다 2배 정도 정방향으로 많이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베타 값이 높을 경우에는 상승장에 유리합니다. 오를 때 더 오르면 좋잖아요. 하지만 하락장에 더 많이 빠질 수도 있고요. 베타 값이 0에 가까울 경우, 예를 들어 0.5다 라고 하면은 시장보단 절반 정도 덜 움직이기 때문에 본연의 가치대로 주가가 움직입니다. 베타 값이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방금 봤던 인버스 ETF처럼 좀 예외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베타를 활용한 팩터를 몇 개 만들어 볼 텐데요. 첫 번째는 백테스트 포트 만들기 월봉에 가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처음에는 저베타를 만들어 볼 텐데요. 백테스팅 기간은 전체를 두고요. 20종목을 매매해 보겠습니다. 매수 조건식은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종가가 0보다 크다라고 입력을 해보고요. 그리고 우선순위가 중요하죠. 우선순위에서 베타, 그리고 밑에 종합점수 있던 걸 지워주고 베타를 입력하고, 그 다음 오름차순, 저베타니까 베타가 낮은 순부터 종목을 사겠다, 20종목을 이렇게 백테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테스팅이 완료됐는데요. 이번에는 이거를 복사해서 포트 수정, 그 다음에 저베타가 아니라 고베타로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아까 오름차순을 했다면 지금은 우선순위만 내림차순으로 하고 백테스팅을 돌려주면 됩니다. 백테스팅이 완료되었는데요. 저베타를 했을 때와 고베타를 했을 때 포트 비교를 한번 해보면요. 저베타를 했을 때의 수익률이 월등히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백테스팅은 월 말마다 종목을 리밸런싱 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보시다시피 베타 값이 높은 종목들을 매매했을 때는 마이너스 54%가 나온 반면에 낮은 베타를 거래했을 때는 그래도 수익률이 플러스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시장이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이것과 무관하게 베타 값이 낮은 종목들이 수익률이 좋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베타를 활용해서 ETF 양방향 전략을 만드는 방법 같이 보겠습니다. 백테스트 포트 만들기 일봉 백테스트로 가서요. 여기서 전체 기간을 해도 되지만 저는 최근 1년 동안만 백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종가보다 플러스 5%에 사겠다, 그리고 100% 물량으로 한 종목을 사겠다고 설정하고요. 목표가 매도와 손절가 매도는 하지 않겠다라고 0을 설정하면 되고요. 최대 보유 기간은 9999, 만기 매도로 팔지 않겠다는 의미인데요. 밑에는 조건 부합 시 마이너스 10%, 거의 뭐 시초가에 팔겠다라고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스텝 2로 넘어가서 관심 종목 설정을 하는데요. 여기서 관심 종목 관리, 그룹 추가, 여기서 ETF, 그리고 추가된 그룹에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와 선물 인버스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방금 추가한 ETF를 선택한 다음에 유니버스 선택에서도 ETF를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스텝 3로 넘어가서 조건식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데요. 하나하나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코스닥 팩터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 종가라는 거를 입력하고, 그 다음 여기서 빼기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 이동평균, 그리고 여기서 직접 입력,
여기다가 3 그리고 입력 넣어주시면 A-B가 되죠. 그러니까 0보다 크다. 그러면은 이 마이너스 B가 우변으로 넘어가면 플러스가 됩니다. 이는 A가 B보다 크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요. 어제 코스닥 종가가 3일 동안의 코스닥 평균보다 위, 그러니까 3일 이동 평균보다 코스닥이 위에 있을 경우여야 된다. 자, 이런 동일한 것으로 여기서 쉽게 하기 위해서 복사, 그 다음 조건식 추가하기에서 붙여넣기, 그리고 3에 있던 거를 5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0보다 크다. 그러니까 3일, 5일 이동평균선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여기서 베타 값을 넣겠습니다. 베타가 0보다 크다. 자, 이렇게 넣으면 A and B and C가 성립이 되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코스닥 어제 종가가 3일과 5일 이동평균선보다 위에 있을 때는 베타가 0보다 큰 걸 매수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ETF 2개만 사겠다고 했죠. 이러면 ETF 2개가 하나는 레버리지니까 0보다 큰 거고였고요. 베타가 하나는 인버스니까 베타가 마이너스 값이었죠. 그러니까 이는 코스닥 지수가 상승장일 때는 레버리지 ETF를 사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똑같이 밑에도 설정을 합니다. 대신에 이번에는 0보다 크다가 아니라 0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 하락장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베타는 0보다 작아야 된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그럼 밑에 총 6개가 AND로 묶이는데 3개를 묶어주겠습니다. A and B and C를 묶고 D and E and F를 묶고요. 중간에 AND를 5어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상승장일 때는 레버리지를 사고 아니면 하락장일 때는 인버스를 사겠다라는 매수 조건이 성립되고요. 여기서 우선순위는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뭐 한 종목이니까요. 매도 조건식도 같게 해줍니다. 반대로 해주면 되겠죠. 자, 3일 이동평균과 5일 이동평균보다 낮은 하락장일 때는 베타가 0보다 큰 레버리지를 팔겠다. 그리고 상승장일 때는 베타가 0보다 작은 인버스를 팔겠다. 똑같이 얘를 3개씩 묶어주고 그 다음에 AND가 아니라 5어로 바꿔줍니다. 자, 이렇게 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겠습니다. 백테스트가 완료되었습니다. 수익률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수보다도 안 좋네요. 그래도 거래 내역을 같이 보시면요. 먼저 21년 12월 23일에는 상승장이어서 그런지 레버리지를 샀고요. 1월 5일에는 레버리지를 팔고 1월 6일에는 인버스를 사고 이런 식으로 ETF에 100% 몰빵하면서 거래를 이어나갔습니다. 단순히 상승 하락 때만 사게 설정했으니까 이렇지 여기서 뭐 목표가를 설정한다라든지 비중값을 좀 조절한다라든지 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전략들을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베타를 활용한 전략 만들기 같이 해봤습니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